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에르베플라워 투어에 이어 옆집인 예삐플라워 투어를 해볼 거예요. 지난주 영상을 올린 날 경기도에는 폭설이 내렸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녹아서 큰 문제 없이 다녀올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의 촬영일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사 화훼단지라고 하면 에르베플라워와 예삐플라워 정도만 알고 계신데 사실 남사에 가면 정말 많은 꽃가게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 두 곳이 상품의 회전율이 빠르고 품목이 많다 보니 영상을 만들기에 조금은 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사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 꽃가게들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삐플라워에서는 17가지의 식물들을 담아왔어요. 에르베에서는 20종의 식물을 촬영했었는데 겹치는 품목들을 제외하다 보니 식물의 종류는 살짝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미니 바이올렛이에요. 에르베에서는 중대형 종의 바이올렛만 출하된 상태였는데 예삐에는 정말 다양한 미니 바이올렛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잎에 꽃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엄청 풍성하고 화려해 보여요. 품종이 다양한 만큼 화색과 화형도 가지각색입니다. 한여름 폭염만 주의한다면 키우기 무난한 식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루즈누들이라는 품종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5,900원으로 작년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어요. 겨울꽃의 대명사 카랑코에들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카랑코에의 한 품종인 소라야라는 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 본 품종인데 기존의 카랑코에에 비해 꽃이 크고 겹으로 되어 있어 장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색도 파스텔 톤으로 정말 아름다웠는데 무엇보다도 큰 꽃대에 비해 잎은 넓지 않아서 비율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격도 1,800원으로 기존 카랑코에들에 비해 저렴해요. 꽃베고니아입니다. 사실 꽃베고니아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매번 본체만 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보던 꽃베고니아에 비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더 크고 꽃볼 자체도 큰 것 같아요. 색깔은 빨강, 분홍, 흰색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새하얀 꽃베고니아의 꽃이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기존에 키우고 있는 목베고니아와 근경 베고니아보다 키우기가 수월하다고 하니 초보 식물 집사분들도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꽃베고니아 바로 옆에는 팝콘 베고니아가 있어요. 팝콘 베고니아는 원래도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은 키워보진 않았거든요. 꽃베고니아 꽃보다는 조금 작지만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흡사 초미니 장미 같으면서도 대왕 안개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더라고요. 화색은 흰색과 핑크색이 있는데 품종의 차이가 있는 건지 핑크색의 꽃이 꽃잎수가 훨씬 적어 보였어요. 사랑초도 점점 다양한 품종이 출하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눈길을 사로잡은 품종이 바로 이 흰 사랑초예요. 이름표에는 그냥 사랑초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잎 자체의 크기는 기존 사랑초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꽃이 정말 커요. 꽃 크기 자체는 땅콩 사랑초와도 맞먹습니다. 잎은 작지만 꽃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꽃이 풍성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베란다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바로 데려오고 싶은 품종입니다. 역시 겨울이 되면 등장하는 쿠피아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작년에 도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섣불리 분갈이를 시행했다가 분갈이 몸살을 이기지 못하고 초록별로 떠났어요. 가격 자체는 8,900원으로 싼 편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토피어리 수영이 잡혀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니 한 번쯤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모종부터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 라벤더가 판매되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라벤더는 피나타 라벤더인데 꽃은 잉글리시 라벤더와 비슷한데 잎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흡사 국화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라벤더에 비해 수영 잡기가 쉬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서 외목대로 키우고 계세요. 다만 잉글리시 라벤더는 엄청 추운 강원도에서도 노지 활동을 하는 데 비해 피나타 라벤더는 영하 10도까지밖에 견디지 못해서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키우실 예정이라면 월동 한기 온도를 꼭 체크해보세요. 오랜만에 보는 핑크 달개비입니다.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설명표에도 AAA 등급이라고 써두셨더라고요. 몇 년 전 아라바제 화분을 만들어 핑크 달개비를 재미있게 키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장 속도도 빠르고 강건해서 초보 식물 집사분들이 키우기에 제격인 식물 중 하나예요. 다만 생각보다 예쁜 모습으로 키우기가 어려워서 키우다 보면 지저분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본연의 초록 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잎들은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온시디움 판타지아입니다. 에르베에는 핑크색 화색 한 품종뿐이었는데 예삐에는 다양한 색감의 판타지아가 있어서 담아봤어요. 핑크 판타지아는 오늘 보아도 너무 예뻤는데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샛노랑 판타지아입니다. 저는 3년 전 이만한 샛노랑이를 데려와서 현재 2배 정도 커졌는데 개인적으로 이 노랑 판타지아를 제일 좋아해요. 핑크 판타지아는 8,000원대로 저렴했는데 노랑 판타지아는 예전에 비해 비싸진 19,000원대인 것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애기 동백입니다. 베란다에 공간만 허락된다면 제가 사오고 싶을 정도로 눈에 들어온 식물이에요. 딱 한 화분 있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의 카멜리아 힐에 가면 이 애기 동백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꽃이 생각보다 큰 것을 보니 꽃보다는 잎이 작아서 애기 동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활짝 핀 꽃에서는 미약하지만 향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제라늄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라늄 마니아들은 이곳의 제라늄이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제라늄을 처음 도전해보실 분들은 이런 화원표 제라늄부터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저희 집에서 생각보다 제라늄이 잘 안 되는데 화원표 제라늄이 잘 자란다면 그 후에 가격대가 조금 있는 화려한 제라늄을 키워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품종명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던 품종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시클라멘도 지난 영상과 겹치는 식물이라 뺄까 하다가 드디어 대형종의 시클라멘이 출하되고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보았어요. 대형종 시클라멘은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거대하거든요. 가장 작은 소형종의 품종을 옆에 가져다 두고 비교해보면 확실한 크기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중소형 시클라멘보다는 비싼 7,900원이지만 대형종이 소형종에 비해 강건하고 과습에도 강하다고 하니 처음 도전해보신다면 대형종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외목대 보라삭소롬 영상을 올렸었는데 보라삭소롬보다 흰색 삭소롬에 더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때마침 흰색 삭소롬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흰색 삭소롬은 보라삭소롬에 비해 잎과 꽃이 작고 마디간 간격도 보라삭소롬에 비해 촘촘해서 외목대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우기가 쉬워요. 외목대 삭소롬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라삭소롬보다는 흰색 삭소롬으로 시도해보세요. 목노버단 혹은 티보치나라고 부르는 식물이에요. 생수할 수 있는 식물이지만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키우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피식물처럼 넓게 퍼져 보이지만 목질화를 하는 꽃나무예요. 사실 잎만 보면 그닥 예쁜 식물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개화기 역시 서늘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라서 꽃이 귀한 겨울에 키우기 제격이에요. 월동 한계 온도는 영하 5도라서 중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을에 판매가 되고 남은 폼폼 국화도 세일 중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폼폼 국화의 꽃이 꽃잎이 없이 꽃술로만 이루어진 형태를 하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즘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실 국화의 시즌이 끝났다 보니 상태가 엄청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겨울에 지각생 국화를 볼 수 있으니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잠시나마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천리향도 꽃봉오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꽃의 향기가 천리를 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개인적으로 천리향의 향기는 너무 좋아하지만 꽃 자체는 크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 스타일은 꽃도 큼지막한 게 좋은데 천리향은 조그마한 꽃을 여럿 피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니 향기 좋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해요. 오늘의 마지막 식물은 클리핑 로즈마리예요. 일반적인 로즈마리는 꽃을 보려면 4년 이상을 키워야 하는데 클리핑 로즈마리는 어린 개체들도 꽃을 많이 피워냅니다. 그래서 꽃피는 로즈마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줄기 또한 일반 로즈마리와 다르게 약간 처지며 자라서 유니크합니다. 큰 화분은 19,000원대고 작은 화분은 8,900원인데 오히려 작은 화분에 심긴 로즈마리들의 수영이 더 예뻐서 구입을 하신다면 작은 화분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 오늘의 꽃시장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눈이 오고 나서 바깥 온도 자체가 많이 추워졌는데 꽃시장 안에서만큼은 훈훈한 온도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길었던 식태기가 끝나고 나니 꽃시장 구경 가는 게 너무 재미있어졌는데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꽃시장들도 열심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꽃시장 투어 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